투투.kr D4n이고요. D4 대문자 n. 그리고 요거 하나는 켜주셔야 돼요. 안 켜신 분들은 요거 C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하나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되어 있어야 하니까. 네, 그만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요거 하나 켜주신 다음에 code.org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따로 안 해도 여기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 파일명을 리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계속 main.c여야 돼요. 이렇게. 네, main.c. 그리고 런 버튼 한번 눌러 보시고요. 이거 헬로 월드라고 잘 나오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add 파일이라고 있어요. add 파일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main2.c를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이게 뭐 여기 들어 있어도 실행 버튼 누르면은 이게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당 main.c 파일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되고 여기 와서 실행을 해도 뭐라 해요. 네. 이 C 언어 자체가 그 실행 기준을 잡는 게 요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메인 함수가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지워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다른 C 언어 파일을 생성을 했다면 지워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만 딱 남잖아요. 이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걸 좀 남겨야겠다, 뭐 메모장을 활용해도 좋지만 별로 스마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add 파일 하신 다음에 그냥 exam 뭐 예시 정도로 한 다음에 이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얘는 C 파일이고요. 얘는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C 언어 실행기가 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메모를 남기고 싶다면 그냥 메모장 이용하지 마시고, 네, 여기 연습장 이용해서 저장하는 법도 혹시 배우셨나요? 이거 저장하는 거? 저장하는 거는 그 맨 처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은 요 디폴트 타이틀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랜덤이에요. 그냥 랜덤 값이라서 여기 어디 있냐면은 이걸 만들 당시에 여기로 들어가요. 디폴트 네임. 얘를 C 언어 두 번째 뭐 단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하고 싶은 타이틀로 바꾸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얘가 잠깐 기다리면은 저장을 따로 해요. 저장은 어디 되냐? 여기 됩니다. 이 왼쪽 상단에 마이리플스 가보시면은 요 아이콘, 요거 메뉴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 마이리플스 가보시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exam 파일도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뭔가 더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실행을 누르면은 이 저장된 파일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일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남겨놨던 자료가 덮어쓰기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두 개로 만드는 거죠. 크리에이트 해서 C 고르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리플 하면은 아예 새 걸로 생기는 거고, URL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니까 얘랑 분리를 좀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까지 배우신 거를 바탕으로 이 첫 번째 문제 가져오는 것도 배우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들어가 보시면은 show files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main.c 눌러주시고, 이거
맨 밑에서부터 맨 위까지 전부 다 긁어와야 돼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린 다음에 컨트롤 A 하면은 이 페이지 전체가 선택이 돼 버리니까 얘는 그냥 드래그로 하시면 돼요. 이 여기 스크롤 내린 다음에 여기 맨 아래 거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맨 아래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위까지 첫 번째 줄까지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그리고 내 연습장 오신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전에 남아있던 게 덮어쓰기 당하는 거니까, 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변수 개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볼 건데요. 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개념 시작. 네, 그리고 개념 설명 끝 여기 있잖아요. 이거 다 읽어보시면은 이거 지우고 하셔도 돼요. 헷갈린다 싶으면 이거 지우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맨 위에 나와 있을 거고요. 조건도 맨 위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네, 개념 설명 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제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수정 가능 지역이 있어요. 수정 가능 지역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만 손을 대셔야 돼요. 이 부분만 손을 대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할 것인가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만큼 지워주시고, 제가 앞에 화면 띄워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라는 뜻입니다. 얘를 그냥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20, 40이 나오잖아요. 여기 요구하는 바는 40, 20이 나와야 된대요. 그 해결을 이 안에서 해주시면 돼요. 수정 가능 지역 안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요 문제를 푸셨으면은 그 다음 문제까지는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도 여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요. 조건 하나 더. 네, 이 문제도 조건 지켜서 동일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개념 한번 읽어보신 뒤에 네, 해결을 해주시면은 제가 적당한 시간 뒤에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이 두 문제 시작을 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기 개념 설명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개념에 대한 출력물도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printf를 하는데 이만큼은 문장이고요. 지금 빈 공간이 세 군데가 뚫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순서대로 10 들어가고 20 들어가고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20은 30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게 조금 이제 좀 낯설 텐데, 지금 보시면 printf를 했는데요. 출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는 %C고요. 하나는 %D예요. 요거 혹시 배우셨나요? 주한쌤한테? 했어요? 서식 지정자. 여러분 퍼센트 어쩌고 하는 거를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서도 이제 나와 있다시피 이 출력의 결과가 이 녀석이에요. 지금 A는 97. 근데 똑같이 97 넣고 97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97을 문자로 볼 건지 97을 정수로 볼 건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C는 캐릭터의 C예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 문장 말고 문자의 C고요. 얘는 데시멀의 D예요. 정수 하나. 그래서 A는 97인데 이게 97이 A인지 어떻게 알아를 할 수 있잖아요. 주한쌤이랑 혹시 아스키 코드 봤어요? 아스키 코드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요 표에 보시면은 97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시면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97은 A. 좀 더 자세히 표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십진법, 그러니까 즉 데시멀 정수 97은 문자로 A. 요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 그러면은 이건 뭘까요? 98은 당연히 B예요.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소문자 A고요. 97이 소문자 A, 그리고 아마 요게 대문자 A. 네, 대문자 A.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네, 나중에 다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 21억 이런 것도 이제 그 비트 바이트 연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요거는 아마 시언어 1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후반부에 다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 부분은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문제예요. 문제를 보시면 네, 그냥 실행을 하면은 A는 20, B는 40으로 나오고요. 원하는 거는 A는 40, B는 20으로 나와야 된대요. 요거 하나 해석해 볼까요? 이거 한 줄, 요거 한 줄 그냥 한국말로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한 줄은 어떻게 해석해요? 얘는 변수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변수 선언 또는 변수 생성이라고 배웠을 텐데, 변수는 공간이죠. 이것도 배우셨죠? 변수는 공간이다. A라는 이름의 공간이 생긴 거고요. 그 안에다가 그 다음 줄에서 20을 넣은 거예요. 여기서 넣겠다는 의미, 이퀄 마크 하나, 그러니까 등호 이퀄 마크 하나는 대입이에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입하겠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 공간 자체를 만든 거고요. 이 10번째 줄에서는 실제로 값을 넣은 거죠. 근데 이 12번째 줄에 B라는 공간을 만들자마자 40을 그냥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고 값을 넣냐, 아니면 한 줄에서 처리를 할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A라는 말이 등장했고, 여기서도 B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B 있네요. 이 쌍따옴표로 감싸진 부분은 그냥 문장 취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A는 어쩌고로 나올 거고 B는 어쩌고로 나올 건데, 이 A, B는 다릅니다. 자,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 취급을 해야 되나요? 값 취급을 해야 되나요? 변수 취급이라는 건 즉 공간 취급을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얘는 공간 취급을 해주는 게 맞겠죠. 즉 변수 취급을 해주는 게 맞죠. 왜냐면 여기다 직접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요? 얘도 위의 상황이랑 동일하잖아요.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도 변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맞죠? 얘는요? 이때는 A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20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좀 헷갈릴 텐데, 이때는 20, 이때는 40으로 읽어야 돼요. 어떨 때는 변수로서 동작을 하고 어떨 때는 값으로서 동작을 하는데, 이거 이제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변수 취급할 때는 요 이퀄 마크 있죠. 이퀄 마크의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 취급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네들은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나요? 아니죠. 그죠? 이퀄 마크 주변에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 취급,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 취급을 합니다. 오른쪽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다랑 왼쪽에 있지 않다는 다른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외사항은 이런 거. 변수를 만들 때는 왼쪽에 있지 않아도 얘는 변수예요. 얘도 지금 이퀄 마크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변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이 자료형 이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면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네, 요 경우 말고는 잘 없을 거예요. 이퀄 마크 찾으시면 됩니다. 이퀄 마크 요거.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면 변수,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20, 40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20이고 얘가 40이라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빈칸에. 그쵸? 근데 이거를 바꿔야 된대요. 결과를 40, 20으로. 뭐 애초에 지금 20, 40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40, 20이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바뀔까요? 여기서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40 넣고 b는 20 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중간에 값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어떤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40-20 해도 돼요. 그럼 20, 20 들어가 있겠죠. 즉 20 더하기 20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얘는 40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첫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답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하나 나와요. 변수는 값을 딱 한 개만 넣을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정말 중요한 법칙이 될 거예요. 변수 안에는 값이 딱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A의 최초에 뭐가 들어있었죠? 20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A의 최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 줄에서 20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 한 이쯤 왔을 때 20이 들어있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A에는 원래 20이 들어있었고 B에는 40이 들어있었는데 A에 들어있는 값을 40으로 바꾼 거고요. B에 들어있는 값을 20으로 바꾼 거예요. 즉 이게 안 돼요. A라는 공간이 있고 20 들어있었어요. B라는 공간이 있고 40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줄 어딘가에서 이게 쭉 밑에 위에서 밑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음 줄 어딘가에서 이제 A에다가 40을 넣었잖아요. 또 B에다가 20을 넣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동작하지를 않아요. 기존에 있던 값이 비활성화돼요. 이렇게 덮어쓰기를 당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한 개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대요. 값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쭉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출력해야 되는 값은 20이에요, 40이에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막혔어요. 이거는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게끔 덮어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0, 20이 안전하게 그냥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 번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실수는 이런 거. 이러면 뭐라 할 거예요. 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거 뭐 배우셨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정확한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뉘앙스 정도만 아시면 돼요. redefinition of A라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죠, 재정의했다, 너 이거 겹쳤다 하는 거예요. 근데 redefinition이 뭔지 모른다,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복사하세요.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알려줄 거예요. 해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자 얘는 사실 사실 능력 문제예요. 이건 만약에 이런 오류를 보여줬어요. 얘가 이거는 힌트를 준 겁니다. 이거 얘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 콘솔에서 에러 메시지라고 합니다. 에러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사람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심지어 얘는 위치까지 알려줘요. 여기 보시면 main.c의 15번째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main.c는 얘를 말해요. 즉 우리가 코드를 쓰고 있는 이 파일 자체를 말하고요. 15번째는 이 줄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심지어 얘는 여기도 알려줘요. 이건 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웬만하면 알려주는 편이에요. 이쯤에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역으로 우리는 이걸 보고서 여기까지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얘를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기본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내가 해당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기본 소양이자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는 능력 정도가 될 겁니다. 네. 사실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저는 다른 수업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책으로 저는 별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얘가 알려주니까 옆에 그냥 문법 선생님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지금 15번째 줄에 너 이거 빠졌어 그러면서. 여기 꽤 중요해요. 이거 안 되네 하고서 이거 안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모든 해결은 여기서 다 제공을 해줄 겁니다. 해결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에 대한 힌트까지는 제공을 해줄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스마트한 방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네, 안 되네 하고서 이거를 처음부터 다 뒤져보면은 이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드가 뭐 한 30줄밖에 안 돼서 방정이지 보통 코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해결이 됐네요. A는 40, B는 20.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를 이제 풀이를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얘는 연계 문제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A에 최초에 20 들어있고요. B는 40 들어있어요. 그리고 출력 결과도 같아요. A는 40 나와야 되고 B는 20 나와야 돼요. 근데 방금 전에는 이렇게 풀었잖아요. 40 넣고 B는 20 넣고. 근데 얘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왜냐면 두 번째 문제 조건 중에서 이렇게 숫자랑 사칙연산을 쓰지 말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숫자를 썼으니까 틀린 겁니다. 얘는.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숫자도 썼고 사칙연산도 쓴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사칙연산을 쓴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게 안 된다고 이제 인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 하신 분들은 코드.org나 아니면은 다른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조건에 위배되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건 전 문제에서는 이러고 말았잖아요. 그냥 새로 값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20 넣고 그 다음에 40 넣었으면 여기 갔을 때는 40만 들어있는. 왜냐면 변수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안 되는 예시들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B-A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40, 40 나왔고요. 얘가 뒤바뀌어 있어도 20, 20 나올 겁니다. 그죠? 문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안 되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보죠. 얘 변수예요, 값이에요. 이퀄 마크 왼쪽이니까 변수네요. 얘는요.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으니까 값이네요 하면 안 돼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값이네요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얘는 40으로 보면 되네요. 그쵸? 즉 A에 40 넣은 거네요. 얘는요. 여기서 B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인 거고 뭐 구별하기 쉽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A는 값인데 얘를 넣어야 돼요. 얘를 넣어야 돼요. 1번, 2번. 2번 넣어야죠. 그죠? 쭉 내려와 보니까 지금 A 안에 지금 40이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이 전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을 넣기 전줄에 A의 상황이 바뀐 거니까 여기서 40을 넣어주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A 값은 40이에요. 얘를 보는 게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시점의 문제입니다. 얘보다 얘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A 안에 어차피 40 있을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반대로 해도 똑같아요. 이때는 B에다가 20 넣고 A에다가 B를 넣었는데 B가 전줄에서 2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이죠. 그래서 20, 20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예시는 이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여기 A가 있고요. 이 안에 20이 있어요. 맞죠? A는 20. 이 안에 B가 있고요. 맞죠? 이 컵이라고 할게요. 이 컵은 B라는 이름의 컵이에요. 여기는 40 들어있어요. 40. 그럼 얘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A에다가 뭘 넣었죠? 뭘 넣었어요 지금? B 안에 있는 거 넣었죠?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 줄에서 B에다가 뭐 넣었어요? A 안에 있는 거 넣었죠? 그럼 이거 넣어준 거네요. 결국엔 40, 40이죠. 그죠? 똑같이 해보죠. 얘가 반대래요. 순서가 B 안에다가 뭐 넣은 거예요 그러면? A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A에다가 뭐 넣어야 돼요? B 안에 있는 거 넣으면 어차피 방금 전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백업을 해놔야 돼요. 여기다가 원래 갖고 있는 값들을 보세요. A가 원래 갖고 있는 값을 여기다 살짝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백업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을 살짝 해놓고 A에다가 B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B에는 어디 있는 거 넣어주면 돼요? C가 갖고 있는 값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네끼리 봤을 때는 값이 바뀌어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A의 원래 값을 여기다가 살짝 얹어 놓고 B한테 요걸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A의 값이 바뀌어도 원래 값이 여기 남아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일단 얘를 만들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거. C에다 뭐 넣을까요? 이거 그냥 넣을까요? C에다가 A가 원래 갖고 있는 값인 20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요. 맞죠? 그 다음에 A에다가
b의 값을 넣었어요. 이 두 번째 줄 a에다가 b의 값을 넣었죠. 세 번째 줄에서 뭐 하면 돼요? b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c에 있는 값을 b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안 들어가겠죠. 사실 이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c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있나요? 없죠. 변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 언어에서는 변수 만들려면 앞에다가 이렇게 타입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러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타입을 선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C 언어만큼은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자바도 마찬가지고 타입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C에다가 20 넣은 거고, 얘는 뭐예요? A에다가 40 넣은 거고, 얘는 B에다가 20 넣은 거네. C에다가 20 더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값을 바꾸려면 요 저장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그 뭐 밸류 스위칭 뭐 또는 밸류 스왑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버전도 있어요. 어려운 버전은 이 바꿔야 되는 값이 3개.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 40, 60이 있는데 얘네끼리 이렇게 바꾸래요. 그런 거. 또는 뭐 4개도 가능하고, 또는 뭐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도 가능한데 그건 지금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건. 네. 왜냐면 지금 당장 하게 되면은 나머지의 이해를 방해할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지나고 나서, 좀 더 C 언어가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변수를 뭐 만들고 뭐 값 채워넣고 또 나중에 이렇게 꺼내서 쓰는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